테네시주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28살 백인 여성으로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 도중 숨졌습니다. 미시시피주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최소 2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한인 셰프의 유골이 한 달 넘게 한국에 있는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매춘 호객을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의 처벌이 금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형사 기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주인공인데요. 2021년 의회 폭동 같은 유혈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려 했던 전직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뉴욕 맨해튼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으로 본 겁니다. 공소 시효가 지난 데다 연방 선거 사건을 지역 검찰이 다룰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 내년 출마 선언 후 첫 대규모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사 배후에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Biden regime's weaponization of law enforcement against their political opponent is something straight out of the Stalinist Russian horror show. 해당 연설 장소는 미 텍사스주 웨이코로 30년 전 무장한 종교단체 신도들과 경찰이 대치한 끝에 80여 명이 숨진 곳입니다. 의회 폭동 배후로 지목된 데다 이른바 극우 진영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을 선택한 트럼프 전 대통령 행보에 다시 한번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This man obviously has very little moral compass, and if he spurs on additional violence, it would be one further stain on his already checkered reputation.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검토 중인 뉴욕 맨해튼 지검엔 검사장 앞으로 협박 우편물이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이 현지 시각 27일 개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초 결정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테네시주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28살 백인 여성으로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 도중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13분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격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학교 2층에서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치명적인 총상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총격 직후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숨졌습니다. When the officers got to the second level, they saw a shooter, a female, who was firing. The officers engaged her. She was fatally shot by responding police officers. 경찰은 범인이 28살 백인 여성으로
양손에는 돌격용 자동 소총을 들고 권총을 소지한 채 학교 연문을 통해 교내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인은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 6학년까지 모두 200여 명이 재학 중인 커버넌트 스쿨은 학생들을 비상 귀가 조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고한 어린이들이 또다시 희생됐다며 총기 범죄를 막기 위해선 돌격용 소총과 대량 탄창의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have to do more to stop gun violence. It's ripping our communities apart, ripping the soul of this nation. 미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대량 총기 난사는 2013년 이후 최소 5건으로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텍사스 유베일리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4명이 희생된 이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자 미국 사회도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시시피주의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최소 2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토네이도가 1시간 동안 휩쓸고 간 구간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한 미시시피 지역은 건물 수십 채가 붕괴됐고 집들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나무는 뿌리채 뽑혀 쓰러졌고 차량들도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수십 명이 다쳤고 이재민도 수백 명이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토네이도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큰 피해를 입은 험프리스, 먼로 카운티 등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피마는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관을 파견했고 복구 작업을 감독하기 위한 조정관을 임명했습니다. 초콜릿 공장이 폭발해 최소 2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웨스트리딩에 위치한 초콜릿 공장. 폭발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솟구쳐 오르고 순식간에 건물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했지만 공장 위로 연기가 뿜어져 나와 진입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RM 팔머 컴퍼니로 1948년 개업해 현재 위치에서 1959년부터 초콜릿과 사탕 제조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동료의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한인 셰프 기사 보도해드렸는데요. 고인의 유골이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한국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라스베가스에서 동료의 흉기에 의해 살해된 한인 셰프 임태경 씨. 한인 언론들의 보도가 나간 후 적지 않은 기부자들이 임태경 씨를 돕기 위해 17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펀드미에 모인 액수는 $5,000 남짓. 하지만 고펀드미 측에서는 직계 가족이 미국에 있지 않아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펀드미라는 거를 제가 우리 딸을 시켜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때 직계 가족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든지 파워브 어떤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임장을 만들어서 보내라더라고요. 미혼인 임 씨는 미국에 지인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유족은 한국에 어머니와 누나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임 씨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어 대화가 쉽지 않은 상태고 누나도 미국에 오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화장을 마친 임 씨의 유골은 최근 LA로 옮겨왔으며 어제 한인타운의 한 장의사에서 간단한 추모 예배를 마쳤습니다. 추모식장에는 10명 남짓한 조문객들이 찾아 임 씨를 추모했고 장의사 측도 딱한 사정을 듣고 비용의 일부를 절감해줬습니다. 이제 임 씨의 유골과 유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이 정당 방위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어서 유품을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한테 이메일이 온 거는 아직 케이스가 안 닫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으니까 일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메일이 저번 주엔가 왔더라고요.
임 씨의 지인은 유품을 인계받는 대로 임 씨의 유골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 가족들에게 전달할 계획인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공공도서관에서 9살 소녀를 성폭행한 LA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헤리티지 파크 도서관에서 9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3살 남성 크리스토퍼 에드워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소녀의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접근해 촬영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서관 CCTV 영상을 확보해 에드워드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건 발생 3일 후인 지난 24일 자택에서 에드워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택에선 성폭행과 관련한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에드워드가 다른 범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가 있거나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웹사이트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매춘 호객을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의 처벌이 금지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가 아닌 사실상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심한 시각, 요란한 치장을 하고 도심 골목을 배회하는 사람들. 성매매를 목적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인타운 웨스턴, 다운타운 피게로아 등지에서도 쉽게 목격되는데 최근에는 밝은 대낮에도 호객에 나서기도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춘을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경범죄로 체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것이 금지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으로 이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매춘에 나서는 60%가 어린 미성년자들 또 성소수자들인 만큼 처벌이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 경찰 당국과 종교단체들은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넘어 사실상 합법화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캘리포니아 공화당 상원은 브라이언 존스 야당 원내대표가 주의회의 법안을 철회하는 안을 정식으로 발의했습니다.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San Diego and Chula Vista are calling for a repeal of SB 357. National City Police Chief Jose Diaz asked, "How many more victims do we need to have in sex trafficking before we realize that this is not a good law?" 오늘 투표에 붙여진 수정 발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큰 표차로 부결되긴 했지만 일단 여론몰이에는 성공했다는 평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마저도 법안에 서명할 당시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만큼 향후 거리 매춘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사진을 수업 시간에 보여줬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가 포르노라고 항의해 교장이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 텔러애쉬 클래식 초등학교에서 지난주 6학년 미술 수업 과정 중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업 이후 이를 알게 된 일부 학부모들은 나체 조각상 사진을 수업 시간에 사용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포르노라고 표현하며 교장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교장이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조각상이 있는 피렌체시는 예술가 외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해고된 교장을 이탈리아로 초청했고 와서 보고 배우라는 의미로 학생과 학부모들도 함께 피렌체 미술관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한국에 도착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수사를 받은 이후 5.18 단체와 만남을 통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를 학살자로 규정하고 5.18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겠다고 한 전우원 씨.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 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약류 투약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 받고 나와서
빨리 5.18 전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호송차를 타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로 이송된 전 씨는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등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던 전 씨는 약 2주 전부터 SNS 등을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 사범이라고 밝혔습니다. SNS 생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흡입한 뒤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전 씨 체포로 전 씨와 5.18 단체와의 만남은 당장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전 씨는 미국에서 출발하기 약 4시간 전쯤 5.18 기념재단에 메시지를 보내 5.18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잘못을 사죄드리고 반성한다.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며 재단 측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5.18 기념재단은 전 씨가 사죄를 위해 광주에 온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적절한 의료 행위를 한 한인 수의사 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의학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89명의 수의사가 벌금이나 서면 경고, 면허 정지, 병원 운영 임시 중단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애나하임의 김모 씨와 샌퍼난도의 박모 씨 등 한인 수의사 6명도 포함됐습니다. 한인 수의사들의 징계 사유는 의료 과실이나 병원 운영 규정 미준수, 불필요한 수술, 의료 기록 위조 등 다양했습니다. 이에 따라 $4,000와 동물 소유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고 아이의 면허가 정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수의사는 모두 15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실리콘밸리 은행을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인수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 주인을 찾으면서 불안하던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현지 시각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법정 관리 중인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FDIC는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 은행의 17개 지점은 현지 시각 27일 월요일부터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은 약 720억 달러, 우리 돈 93조 7천억 원 규모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을 165억 달러, 약 21조 5천억 원의 할인된 금액에 인수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약 900억 달러, 우리 돈 117조 원 규모의 유가증권과 기타 자산은 FDIC의 처분을 위해 법정 관리로 남아있게 됩니다. FDIC는 예상 손실이 약 200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으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손실 규모는 법정 관리가 종료될 때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인수로 추락하던 미 은행주들이 현지 시각 월요일 거래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I think bailout will remain as a playbook. However, there will be no guarantee that we can completely avoid the future bank failures. 퍼스트 시티즌스는 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사를 둔 중소은행으로 미 연방준비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는 미국 내 은행 가운데 30위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블룸버그는 퍼스트 시티즌스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FDIC 관리에 들어간 은행을 인수해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뉴욕에서 결핵 발생 건수가 다시금 늘어나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뉴욕주에 결핵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의 결핵 환자 수가 2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결핵 발생 수가 최근 다시금 팬데믹 이전 수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의 경우 다른 주와 비교해 결핵 환자 수가 40%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보건당국이 발표한 전국의 결핵 환자 수는 10만 명당 2.2건에 불과했으며
2021년 2.4건,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5% 증가해 2.5건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0만 명당 3건에서 3.4건, 그리고 2022년 3.6건의 급증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치인 10만 명당 3.8건의 발생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뉴욕주의 높은 결핵 발병률은 뉴욕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536건이 발생했으며 10만 명당 6.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체 증가율 714건의 약 75%에 달합니다. 뉴욕시 내에서는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으며 보건당국은 뉴욕시 시민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핵은 대부분 폐에서 발생하는 세균에 의한 감염병으로 각혈을 유발하는 기침, 발열, 식은땀, 식욕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며 몸 내의 다른 장기로도 전이될 수 있어 위험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공기 중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외출을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예방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보건당국은 잦은 환기와 손 닦기, 그리고 기침 시 입을 가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